까르띠에가 가장 비싼 주얼리 브랜드 아니었어요? 오늘 이 브랜드의 가격은 더 높아요.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길래 아무 브랜드나 들어갈 수 없다는 프랑스 파리의 방동 광장에서 이 브랜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오늘 역사와 함께 골라줄 브랜드는 방클리프 아펠입니다. 방클리프 아펠의 시작을 얘기할 때 이 로맨틱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895년 보석공의 아들이었던 알프레도 방클리프와 보석 딜러의 딸이었던 에스텔 아펠이 결혼을 했어요. 두 가문의 성을 따서 브랜드가 방클리프 아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점점 성장을 해나가면서 부부의 가족들을 점점 경영에 참여를 시키면서 완전히 가족 기업이 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석 전문 감정사였던 에스텔 아펠의 오빠 샤를 아펠을 영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질이 높고 귀한 보석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방클리프 아펠을 개업을 하자마자 파리의 방동 광장에 매장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방동 광장이 말입니다, 보통 광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파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명동거리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다 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땅값이 비싼 곳에서 방클리프 아펠이 첫 매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좀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2년 후인 1908년에 첫 번째로 특별 주문 제작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보석 브랜드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특별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디자인의 특별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기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미국 출신의 사교계 저명 인사이자 카페트 제조업 상속자인 유진 히긴스로부터 그의 증기선, 바루나의 미니어처 보석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었어요. 흑단과 금, 루비, 에나멜, 벽옥 등을 사용해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증기선의 모습을 본딴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석 브랜드들은 주로 여성층을 대상으로 주문 제작을 받았었는데 방클리프 아펠은 이례적으로 남성 고객에게 주문 제작을 받았던 거예요. 목소리가 왜 그러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직통으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1910년에는 벤틀리의 사장이, 여러분 벤틀리 아시죠? 영국 자동차 브랜드, 아내를 위한 플래티넘 백금 소재의 소품 케이스를 요청하는 등 특별 주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초반에는 유럽 사람들이 극동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높아졌던 시기였어요. 청나라나 일본에서 넘어온 도자기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도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포장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자기 포장지에 일본 민화나 일본의 그림들이 또 널리 퍼지면서 서양의 작품들은 보면은 원근법의 투시법을 이용한 뭐 그런 구도에서 나오는 진짜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입체를 표현했었는데, 동양권에서는 원근법을 무시한 선적인 요소의 그림들이 많았죠. 그리고 컬러를 약간은 배제하고 조금 더 단색적인 컬러를 사용해서 그림들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던 서양인들이 평면적이고 원색적인 컬러를 가진 이런 동양권의 예술 작품이나 그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방클리프 아펠도 그랬습니다. 극동아시아 특유의 장인 정신과 서구의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제품들이 만들어졌어요. 1925년 현대장식미술 및 산업미술 국제박람회가 파리에서 열렸고, 방클리프 아펠이 1924년 빨간 장미와 백장미를 모티브로 제작한 로즈 브레이슬릿이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은 방클리프 아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후인 1926년에 알프레드 방클리프와 에스텔 아펠 부부의 딸인 르네 퓨샹과 제도서 겸 디자이너인 르네 심카즈가 방클리프 아펠의 디자인 총괄을 하기 시작했고, 주얼리 디자인 분야에서 기반을 확립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미스터리 세팅이라는 방클리프 아펠에서 특허를 낸 보석 세공 기술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프롱이라고 하죠. 보석의 디자인의 표면을 보면 발들이 이렇게 보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은 은색, 금색이 유색 보석들, 다이아들이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런데 방클리프 아펠은 그 원석을 지지하는 프롱이 보이지 않게 겉에서 봤을 때 그냥 보석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0.2mm의 그물망 위에 원석을 공정하는 미스터리 세팅을 개발해서 프랑스에서 특허로 등록했어요. 그 후로 1939년 반클리프 아펠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 최초의 해외 매종을 설립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 가문의 막내였던 루이 아펠이 결혼한 부인이 미국의 모델이었습니다. 헬렌 오스트로프스카. 이분이 또 사교계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반클리프 아펠의 홍보에 앞장을 섰습니다. 1949년에는 반클리프 아펠의 피에르 아펠 워치 손목시계 컬렉션을 출시했는데요. 심플한 손목시계가 지인들과 매종의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계도 출시를 합니다. 반클리프 아펠이 지퍼에다가 보석들을 세공을 해서 만든 제품이 있어요. 물론 이 지퍼도 다 플래티넘으로 되어 있죠.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지퍼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한 줄이 되면서 팔찌로 변신하고 지퍼를 내리면 또 목걸이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클리프 아펠에서는 어떤 제품을 사야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역사를 토대로 어떤 제품들이 아주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했는지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또 1955년에는 모나코 대공인 레니에 3세와 여배우인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결혼을 기념하는 주얼리를 반클리프 아펠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반클리프 아펠은 세 줄의 진주 목걸이를 2개의 다이아몬드 클립으로 고정한 목걸이랑 팔찌, 귀걸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1966년에는 이란의 파라팔라비 왕조가 반클리프 아펠을 왕실 장식품을 만드는 공식 브랜드로 선정을 했어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진주 등 1541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황제의 왕관이 완성되었어요. 보석 브랜드들은 더군다나 왕실의 인정을 받고 왕실의 공식 납품 업체로 선정되는 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967년에는 발레를 모티브로 한 보석 제품들을 선보였고요. 1968년에는 오닉스 소재로 만든 아람브라 컬렉션 목걸이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자, 아람브라 컬렉션은 원석을 깎아서 클로버처럼 4개의 동그란 꽃잎을 만들고 원석의 가장자리는 작은 금구슬로 장식을 했거든요. 아람브라라는 아랍어는 스페인 그라나다 지역의 이슬람 왕조 시대 궁전인 아람브라 궁전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런 보석의 세공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가? 이게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들었지? 하는 그런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1999년에 스위스 리치몬드 그룹이 반클리프 아펠을 인수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정말 내가 이런 값어치 있는 제품 라인을 잘 골라서 구매를 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람브라 라인을 반클리프 아펠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가격대가 되게 고가예요. 그래서 웬만한 제품들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람브라 라인을 우리가 접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크기입니다. 스위트가 가장 작은 사이즈고 빈티지가 중간 사이즈입니다. 매직이라는 사이즈가 가장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빈티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공이 조금 더 빈티지스럽게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크기에 대한 이름이다.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바로 목걸이입니다. 접근하기가 쉬운 가격대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하다. 아까 처음에 역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걸이로 출발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컬러의 유색 보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컬러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아람브라 라인에서는 화이트 자개를 가장 선호합니다. 귀걸이도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귀걸이는 아무래도 그 펜던트가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고 펜던트가 하나만 들어가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간다. 또 그 안에 다이아몬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확 올라가죠. 여러 개의 펜던트가 달려있는 팔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직 아람브라 브레이슬릿 5개 모티브, 뭐 화이트 골드, 마더 오드 펄, 칼 쉐도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980만 원이네요. 그리고 다이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빈티지 아람브라 브레이슬릿 5개 모티브로 되어 있는 거,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서 3,7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빈티지 아람브라 브레이슬릿 5개 모티브로 되어 있는 거, 옐로우 골드에다가 마더 오브 펄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530만 원이에요.
뭐 나비나 하트, 나뭇잎 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사람들은 가장 선호하고 반클리프 아펠에서 가장 시그니처 디자인이다. 사실은 반클리프 아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팔찌가 있습니다. 이 팔찌를 탐을 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까르띠에 러브 팔찌가 있어가지고 약간 겹치는 디자인이 아닌가. 그래서 반클리프 아펠의 팔찌와 이 까르띠에 팔찌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고민했던 팔찌는 바로 베를리 클로버 브레이슬릿 미디엄 모델입니다. 요거랑 또 같은 디자인인데 옐로우 골드에 다이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착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왕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내가 왕족 같은 느낌을 대놓고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 들수록 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화이트 골드로 하면은 더 뭐 힙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굵은 거에 다이아몬드들이 거하게 달려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러신 분들은 베를리 스위트 클로버 브레이슬릿 미디엄 모델이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의 구슬 모양 요게 포인트예요. 이 안쪽에는 광이 나게 세공이 되어 있는 금속 단면이 보이는데 그것도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완전히 깔끔하게 다이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 있습니다. 베를리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미디엄 모델인데요. 화이트 골드를 먼저 볼게요. 910만 원이고 까르띠에 러브 팔찌 같은 경우에는 요 양 옆에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를 드라이버로 돌려서 탈착할 수 있는 형식인데 이 베를리 브레이슬릿은 옆에 그냥 똑딱이로 바로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편한 디자인입니다. 역시나 옐로우 골드랑 로즈 골드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에 로즈 골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언니는 왜 항상 옐로우 골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저는 여름 쿨톤이고 피부가 노란빛보다는 핑크빛이 돌아요. 언니 그러면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핑크 골드가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로즈 골드를 딱 대면은 그냥 그게 갈색 같아 보여요. 살갗이 로즈 골드보다 조금 더 밝고 화사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 로즈 골드가 갈색으로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런 옐로우 골드나 화이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는 빛이 제 살갗에서 나는 빛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옐로우 골드나 화이트 골드로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거는 매장에 가서 실착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기의 살갗에 맞는 컬러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브랜드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반클리프 아펠은 정말 화려해 보이면서도 되게 단아한 느낌이 있어요. 평면적인 입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동양적인 느낌이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반클리프 아펠만의 그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클리프 아펠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시계예요. 반클리프 아펠이 1920년대 말 보석과 팔찌와 다름없는 화려한 여성용 주얼리 손목시계를 선보였는데요. 이게 시계야 뭐야 보석 장신구인가? 완전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런 디자인들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엑스트라 오디네리 다이얼이 사용된 대표적인 제품이 퐁데 자모르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예술의 다리로 불리는 파리의 퐁데자르 다리에서 남자와 여자 1분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키스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중앙에 있는 다리에 모여서 키스를 하는 신선한 방법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이런 점을 인정받아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0년 올해의 시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반클리프 아펠에 정말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의 시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계들을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조수민 님이 토크를 하는 토크쇼에 이 반클리프 아펠에 그 참이 달려있는 시계를 블랙줄이었어요. 그걸 하고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조수미 이즈 뭔들 종로에 있는 보석 가게들 이런 데랑 뭐 다를 게 뭐야 거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싼 건가 명품이라는 이름값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역사와 또 이런 세공 기술, 독자적인 특허 기술, 원석의 퀄리티 이런 것도 다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 우리가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이유라트